법주가 청국장 분말 마니아가 됐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이 생겼죠,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요거 타서 드시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매주, 진산면가 010-519-2231. 아유,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따라 이 백지상보살님께서 환하게 미소를 띄우고 계시네요. 이 연가등 많이 들어왔나 봅니다, 법주님. 네. 예, 이 연가등을 올리시면은 복은 우리 올려주신 그 자손들이 받는 거고, 조상님들은 마음이 편안하게 지장보살님 옆에 계시는 거를 많이들 인식하고들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들 올리시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 법주님께서 이제 어제 예. 방송에서 저희들이 미리 본 이 국민의힘 예, 이강 누가 네. 선출될지 예. 예측하셨는데 네, 놀랍게 그냥 똑 그대로 법주님께서 예측하신 대로 오늘 그대로 지금 한동훈 후보, 네. 김문수 후보가 2강에 안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안철수, 홍준표 후보가 탈락했어요. 근데 네. 이렇게 법주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네, 자, 어제 안철수 후보 네. 왜 탈락한다고 예측하셨습니까? 그 팔자에서 명리에서 어제 제가 이거 쓰면은 또 길어지니까 양질호피라고 그랬죠. 그분이 호랑이 띠였거든요. 호랑이 띠가 양의 가죽을 썼고, 그렇기 때문에 양질호피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 알아들으셨다고 보겠습니다. 네. 예. 양질호피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그 무슨 뜻인지는 설명해 주셔야지. 오늘 방송 들어오신 분이 양질호피 이러면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예. 양질호피는 호랑이도 양으로 인해서 체면을 구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죽은 훌륭해도 실질적인 실속이 없다. 이럴 때 우리가 자주 쓰는 그 용어로 양질호피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양, 질, 호랑이 피, 가죽피. 예. 그렇게. 네네. 자, 어제 양질호피 말씀을 주시면서 안철수 후보가 탈락할 거다고 미리 예측해 주셨습니다만은 예측하신 대로 그대로 안철수 후보가 안타깝게도 탈락을 했습니다. 이 산신기도를 그렇죠. 올렸으면은 그럼요. 붙을 수도 있다라고 주셨는데 산신기도를 결국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인미 귀문의 방향이 있으면 산실기도나 아니면 그 터에 있는 데서 무슨 동티가 났기 때문에 누군가가 좀 종교가 있다 해도 누군가가 좀 이분을 위해서 산신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집안 좋죠, 인물 좋죠. 그분이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부족한 게 하나 있죠. 뭐가 있을까? 산신기도. 예, 기도. 가장 부족한 산신기도를 네. 놓쳤네요. 네. 예. 자, 그리고 홍준표 후보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예. 오늘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탈락과 동시에. 오늘까지요? 예. 네. 자,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탈락을 어저께 예측해 주셨어요. 네. 예. 아우, 참 안쓰럽네요. 그분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옛날에 그 홍카 콜라 때처럼 굉장히 자신감이 찼을 때처럼 물론 다들 훌륭하신 분입니다. 여기 후보에 등록하시는 분은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그러나 그분의 자긍심은 또 유난히 대단하십니다. 왜? 어렸을 때부터 많은 천재 소리를 듣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근데 그 거품은 아니지만 그거를 조금만 뺐으면, 젊었을 때의 자긍심을 그걸 조금만 뺐으면, 남들이 너무 자신감이 찬 거를 조금만 빼고 조금만
이 마음의 고개를 조금 1도 제가 1도만 숙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거를 빼지 못한 거. 그 훌륭한 분이. 그래서 몹시다 아쉽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무슨 뭐 은퇴요? 정치적인 은퇴는 무슨 은퇴예요. 그런 훌륭한 분들은 계속 남아서 후배를 좀 이끌어 주시고 또 아직 남아있는 분들을 또 밀고 가면서 이렇게 화합적인 기운을 가져가셔야죠. 인재가 아쉽잖아요. 인재. 대단한 인재신데, 그죠? 아니 정계 은퇴를 해야 새로운 또 그 후배들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지죠. 그럴까요? 예. 그 뭐 법조인께서 특별히 뭐 저기 홍준표 후보의 애정이 있나 봅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정계 은퇴 잘 했다라고 좀 봐지네요. 왜냐면 이제 그럼요. 고인물들은 예. 이렇게 이제 고인물들은 이렇게 흘러가야죠. 그럴까요? 그럼 저도 박사님의 의향을 따르겠습니다. 예. 예. 견해가 식견이 대단하신 우리 박사님.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오늘 탈락 직후 뭐 바로 은퇴 선언했어요. 정계 은퇴. 네. 왜냐면 그렇게 사실은 이 홍준표 후보만 정계 은퇴할 게 아니라 네. 사실은 안철수 후보도 이제 요 정도 했으면 정계 은퇴 선언해야 되는 건데 아무리 젊지만은 대통령 출마를 몇 번을 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뭐 제2의 김대중 길을 걷겠다면 모를까 뭐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앞으로 향후에 대권 주자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정계 은퇴했다 그러면은 정말 뭐 좀 충격적이고 신선했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네. 그분은 근데 은퇴해도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그 은퇴 의사시니까, 그죠? 은퇴 그러네요. 예. 정계에 은퇴를 해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네. 굳이 뭐 제가 봤을 때 정치권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에 대해서도 박사님의 말씀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아니 저 얘기를 따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네. 그런데 어제 이제 그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2강에 안착할 거다라고 예언하셨는데, 그때 어제 이제 뭐 한동훈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아니고 저도 착각했네 지금. 한동훈 후보. 자,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2강에 안착했습니다. 자, 한동훈 후보는 어떻게 2강에 안착한다고 예측을 하셨습니까? 예, 묘술의 합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고 여보 어디 가지? 이거는 이분이 정묘일주인데 운에서 경술. 그래서 묘라는 자기 일지에 태어난 날의 일진이라고 하거든요. 태어난 날을 그 일진과 큰 운에서 오는 대운에서 합을 하면서 여기 월에서도 그 오늘의 무진의 일진과 합을 하면서 그래서 합생 태어난 월과 일이 같은 합일 때는 우리가 합을 두 번을 씁니다. 합생, 합작. 합을 해서 작품을 만든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명리에서는요, 박사님, 숫자적으로 이게 숫자의 그 귀신의 학문이기 때문에 OX도 있지만 은유법, 국어에서 은유법을 씁니다. 다. 합생, 합작 하면은 이거를 딱 시적으로 알아듣는 사람은 합생, 합작. 합해서 작품을 만드는구나.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은유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태어난 일과 태어난 월과 큰 운과 오늘의 일진과 다 합생 합작으로 긍정적인 행태를 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자 그렇게 해서 뭐 저희 시청자분들이 귀에 쏙쏙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 뭐 비교해주기를 장점이 있는 날이다. 제가 또 쉽게 해서 합을 해서 장점이 있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상한 캐릭터의 장점이 있다. 그러면 그건 바로 OX예요. 단점은 X, 장점은 O. 네, 저를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제가 이렇게 배워갔기 때문에 여기에 좀 명리에 너무 이렇게 약간은 이렇게 좀 어렵게 뭔가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원하는 방송은 그 어려운 거를 좀 쉽게 풀어서 시청자들이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네.
자, 그 김문수 후보. 네. 예. 저는 이제 김문수 후보는 우리 법조님께서 그 저기 블라인드 사주로 뭐 문수보살을 하면서 예. 앞으로 이제 승승장구한다고 하셨는데 네. 자, 이강에 안착했어요. 처음에 그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본 사주에서 그렇죠. 근데 이분이 신묘 또 병신 기해 어제 제가 천지가 이분도 천지가 조화의 기운으로 합덕을 이뤄서 천호신조의 혜택을 입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천호신조 혜택. 물론 이 강에 드는 것이 천호신조는 아니죠. 천호신조라는 건 왕이 됐을 때의 표현으로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왕으로 대권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일지는 천호신조다. 누군가 이분의 안에서도 누군가가 저는 삼재풀이를 했다고 봅니다. 삼재풀이를 하면서 해니까 기회일주니까 관음 기도나 관음 등까지 올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집에도 누구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는 몰라도 누구누구가 이렇게 와서 그분이 직접 안 와도 저희 월강사에다 등을 올려주고 기도를 하고 삼재기도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문수보살님하고도요 누군가 인연이 닿는 사람은 삼재기도를 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또 관음기도를 했을 것이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팔자의 기운과 함께 그 기도의 원력으로 인해서 저는 이분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예, 오늘도 뭐 그래서 우리 이제 저 법조님 박사님 제 뒤를 보세요. 뒤에 뭐 지금 예, 오늘도 뭐 삼재풀이가 많이 그럼요. 하셨나 봅니다. 제 뒤를 보시면 알지만 전국 각지에서 꾸준히 계속 삼재가 옵니다. 제가 광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제가 맨날 하잖아요. 떡집에 가면 우리 인절미가 맛있어요. 신발집이 옷집에 가면 우리 집 옷이 참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저희는 등을 달고 영가등을 달고 삼재풀이하는 월강사입니다. 아니 그러면 법주님 예예. 그 진료는 의사에게, 예, 약은 약사에게, 네. 삼재풀이는 네. 이곳 월강사 법주에게, 예. 뭐 이게 뭐 당연한 법칙이죠. 예, 아니 뭐 이곳에서 삼재풀이를 얘기 안 하면은 무슨 얘기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 이곳에서 뭐 산신령기도, 맞습니다. 관음기도 얘기 안 하면 뭐 예. 어디 가서 하라는 얘기예요? 예. 예, 전혀 개의치 않으셔야 됩니다. 예, 저희 방송은 네. 뭐 법조님께서 방송 중간 중간에 뭐 그런 그 말씀하시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말씀해 예, 주셔서 자 그런데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오늘 저희들 메인 방송은 네. 이 네. 한동훈 후보와 이 김문수 후보와 뗄래 뗄 수 없는 관계가 한 분이 계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예. 이 지금 이 두 후보가 이 찬탄파 후보와 반탄파 후보로 나눠진 겁니다. 정확하게. 예. 이 반탄파는 김문수 후보, 찬탄파는 한동훈 후보입니다. 누가 후보로 최종 낙점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 사이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빼고는 이야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예.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파면 이후에 네. 이 한남동 관제를 떠나서 이 서초동 네. 그 아크로비스타 네. 그 관저로 사저로 옮기셨죠. 네. 그러고 보니까 그 아크로비스타가 옛날 삼풍백화점 참사 자리군요. 그곳에 아크로비스타가 들어선 겁니다. 거기가 그래요? 예. 제가 거기 아는데. 예. 자, 그런데 네.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경기도 이 판교에서 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포착된 곳이 이 식당인데, 식당. 예, 그 식당이 무슨 뭐 한우집도 아니고 네. 지리산 진산명가가 있는 지리산 흑돼지도 아니고 네. 이천 쌀보리집도 아니고 네. 예, 판교의 보리밥집에서 이 포착이 됐어요. 점심 식사를 하러 보리밥집을 네. 들리셨는데 네.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보도상으로는 이제 보리밥집에 들렸다까지지만은 야, 왜 하필이면 보리밥집이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한우 고깃집도 있고 지리산 흑돼지 불고기집도 있을 텐데 왜
보리밥집에 들렸을까? 여기에 많은 분들이 퀘스천 마크를 달죠. 궁금해하고. 그래서 이제 법정님께 이거 조금 명리적으로 한번 해석 좀 해달라는 예. 저희들에게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오늘 여쭤봅니다. 예. 일단 이제 명리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현실적으로요. 우리가 고구려 때는 잘 모르지만 저 조선을 거쳐서 일제시대를 거쳐서 유교를 거쳤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 우리가 저 깜빵에 가면은요. 일제시대 때 꽁부리밥을 먹었잖아요. 너무 어려운 사람은 꽁부리밥도 못 먹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꽁부리밥을 먹었잖아요. 현재는 꽁부리밥은 아니고 보리밥이 또 더 비쌀 수도 있고. 근데 요새는 깜빵에도 보리밥을 안 준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할 때 조금 마음이 좀 스산하긴 하지만 명리에서 보면은요. 자, 이 진토가 짬밥입니다. 짬밥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 시청자분 이상하게 듣지 마십시오. 명리에서 이걸 짬밥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에 옛 것이기 때문에 보리밥이 들어갑니다. 콩밥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분이 명리에서는 재판상 현재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간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탈자에서 이분이 보리밥이나 콩밥을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저는 재판상으로는 어쨌든 꽁부리밥은 제일 하층이 옛날에는 먹었잖아요. 요새는 부자들도 많이 먹지만 건강 생각하느라고. 그래서 본인의 신세를 생각하면서 저는 먹는다고 봅니다. 나의 신세의 한탄적인 음식이라고 생각했죠. 이거는 미안하지만 좀 아쉽지만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차마 제 법주가 엊그제까지만 해도 가슴을 치고 애잔하고 애통해 했었기 때문에 차마 말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보리밥을 드셨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합니다. 윤석열의 시대는 끝났다를 의미하는 것이다. 시청자분 이제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 저 법주를 또 아주 냉정한 여자라고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권력은 무섭고 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불과 얼마 전까지 윤석열을 만세를 외치고 윤석열이 최고다. 그분이 돼야만 된다. 이렇게 저도 자를 치면서 얼마나 외쳤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다 그들 세력이 다 다른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는 혼자의 몸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리밥을 먹어보십시오. 쌀하고 틀리게 찰지질 않고 설렁설렁. 너는 너대로 보리밥 쌀들이 이렇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제 힘이 없이 혼자의 몸이 되신 겁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시청자분들. 예. 보리밥 하니까 제가 제 얘기가 하나 생각났는데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초청을 받았죠. 저녁 식사 대접 초청을 받고 야 그래도 그곳 이 박정희 대통령 둘째 따님인데 이 소 불고기는 못 먹어도 돼지 불고기는 못 먹겠냐라는 기대감을 갖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몸을 만들었는데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갔는데 저녁 식사로 나온 게 꽁보리밥이었습니다. 꽁보리밥에 고기류는 오뎅 볶음. 그 다음에 반찬으로는 시금치, 콩나물, 김치. 이게 전부 다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던 일화가 생각나고 그리고 이제 꽁보리밥을 먹다가 잘 아시다시피 꽁보리밥을 이렇게 뜨면 훅 하고 떨어져요. 이게 찰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먹다가 그 테이블에 떨어졌네. 이 꽁보리밥 하나가. 그래가지고 야 이 그 신당동 각하 그 5.16혁명 그 사저에 가서 너무 나도 긴장해가지고 그 바닥에 떨어진 떨어진 꽁보리밥을 주워 먹었습니다. 왜냐면 이 집에 와서 깨끗하게 안 비우면 이 찬이 아주 이 금수한 찬인데 그래서 깨끗하게 비워야 되겠다 해서 제가 비웠던 기억이 있네요. 이 꽁보리밥 하니까 생각나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난 이후에 두 번 다시 제 아내에게
꽁보리밥은 제발 하지 말아다오. 내 쌀밥까지는 내가 네. 기대하지 않지만은 네. 이것도 이 쌀밥은 건너뛰고 네. 건강에 좋다고 또 현미밥을 주시는데 현미밥이 또 입에 잘 안 맞죠, 썰어가지고. 네네. 뭐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네. 이 꽁보리국과 관계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네네네. 자, 그런데 이제 예.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꽁보리밥을 드신 게 네. 아마 그런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을 것 예. 같아요, 사실은. 네. 본인의 심정, 네네. 지금의 처지 이런 모든 게 내포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더 좀 안타까웠던 것은 네네. 보도하면은 그 식당에 있는 분들이 네. 전부 다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웬만하면은 같이 셀카를 찍자 예예. 뭐 이렇게 하지요. 네. 하는데 이 식당에 식사하시는 분들이 네네. 세상에. 그냥 뭐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네. 그거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매우 난 심리적으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렇죠. 뭐 대통령 만세를 외치던 네. 세상이었는데 네.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하면 이거 정말 죽은 목숨보다 더하죠. 그 말씀을 하시니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생각이 나네요. 옛날 우리 대통령께서 암행 그 시찰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건 온 국민이 많이 아실 겁니다. 유명한 일화가 생각이 나는데 경기도 이천에 가셔가지고 막걸리 그 집에서 막걸리 한 사발을 시켰는데 그 아주머니가 딱 갖다 주면서 그 아주머니 말씀이 아이고 이 아저씨는 박정희 대통령하고 쏙 빼닮으셨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일화거든요. 그 일화 중에 하나 빠졌네요. 예. 이 아저씨는 얼굴이 까무잡잡한 게가 예. 까무잡잡이 들어갔어요. 까무잡잡이 들어가야죠. 까무잡잡한 게 꼭 박정희 대통령하고 닮았네. 네. 예, 그 일화가 생각나는데 그 일화는 바로 생기의 일화입니다. 생기의 일화와 사기의 일화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거는 그 아주머니 마음에 우리 대통령 각하가 딱 일침에 있었다는 생기의 일화고 현재 아는 척을 안 했다는 보리밥집의 상황은요.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사기.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을 유령 취급한 것이니 참 인생 무상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저 법주도 역시 맨날 방송을 찍다가 전 대통령께서 안 움직이시니까 어찌 윤 대통령의 얘기를 제가 매일 어찌 하겠습니까? 안 움직이시니까 안 보이니까 그랬듯이 아무리 탑스타여도 카메라에서 멀어지면 없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시의 귀절에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윤 대통령께서도 이 방송을 보시면 댁에서 나와서 정말 조깅이라도 하십시오. 뱃살도 빼고 자 우리의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따님이신 우리의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현재 외부 출입이 없이 운동하고 계시니까 우리 모두에게 잊혀져 가는 듯 합니다. 물론 저 법주한테는 해당 사항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저 법주한테는 늘 마음에 있지만 그래도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볼 때 좀 잊혀져 가는 듯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이제는 각자 맡은 바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을 잊어야 합니다. 왜? 사람의 인간적으로 인정해서 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 우리의 슬픔을 간직하고 있으면은 발전이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법주를 냉정하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 슬픔에서 헤어나시고 각자의 일에서 각자의 맡은 바 학생이면 학생 공부하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장사에 열중하시고 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잊고 무사고를 이어가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박사님? 윤석열 대통령을 잊자. 이건 좀 너무 잔인한 것 같네요. 너무 잔인할까요? 예, 이건 너무 잔인한 거고 예. 어리가 없는 거죠. 예. 윤석열 대통령을 잊자라는 것은 이게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좀 실망스러운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 상황에 대한 슬픔을 잊자는 얘기죠.
대통령 각각 그 윤석열을 잊자는 게 아니라. 슬픔 잊은 지는 다 잊었죠. 아 그럴까요? 예, 그럼 아이고, 저만 다- 아직도 슬퍼서 예, 그런 것 다 같네. 잊었고. 저의 얘기는 슬픔을 잊자라는 얘기였습니다. 윤 대통령을 잊어서는 안 되는 아, 이유가 네. 윤 예, 슬픔을 대통령께서 예, 계엄을 했던 네, 그 이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만은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윤 대통령을 잃으면 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계엄의 이유를 잃는 겁니다. 네, 네, 그 계엄을 하게 된 배경 네.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윤 대통령께서 내가 계엄을 한 이유는 이거다 라고 하셨죠. 저는 늘 행복해요. 제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면 박사님께서 그걸 좀 더 의역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상황 전개를 해주시니까 저는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윤 대통령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네. 그 윤 대통령의 이 탄핵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하시고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당하고 보수의 네. 대통령 두 분이 연속 탄핵을 네, 당했 네. 이걸 어떻게 잊으라는 얘기입니까? 네. 이거 우리 보수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네, 저는 네. 생각해요. 음, 그래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네, 라는 생각이고 저는 자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고 많은 지역 중에 이 뭐 서울에도 꽁보리밥 먹을 때가 많이 있을 낀데 근데 왜 그 저기 이 경기도 판교에서 이 꽁보리밥 이 식사를 하러 가셨는지 그것도 매우 궁금하단 말이죠. 왜냐면 뭐 어디 서울에 뭐 꽁보리밥 맛집들 많거든요. 네, 네. 예, 근데 왜 판교를 갔을까? 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거든요. 자, 을사년에 올해 연에서 합을 하고 월에서 합을 하고 진사 일에서 합을 진사도 합입니다. 합이 이렇게 많으면은 명리에서는 이주입니다. 이전. 이렇게.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볼 때는 그 여기 그리고 내가 있는 겁재의 기운을 을경합 금으로 해서 비견 겁재가 강해지면은 이것도 이동입니다. 역마. 역동적인 기운. 역마가 발생을 하면은 우리가 멀리 타양에서 고향에서 타양도 가고 타양에서 고향도 가고 살던 집을 이사도 가고 이런 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갔다는 것을 보면은 저 이사수가 아닐까 싶네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이전을 하셔가지고 머무를 집을 이렇게 보신다고 명리에서는 말합니다. 왜냐? 그 집에서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망한 집입니다. 시청자분들. 그곳에 오래 계시면 몸이 아프거나 망한 곳이고 망했다기보다 그늘이 져 있는 곳이니까 몸이 아파지고 또 되는 일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계속 곰팡이가 연이듯이 구설이 따릅니다. 구설. 우리가 관제 구설 10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을 벗어나서 새 곳으로 가서 우리가 슬픔을 잊자 한 거지 대통령을 잊으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박사님께서 그걸 잘 설명해 주셨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시 이사 가서 밝은 곳에서 구설이 없고 아직 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분 60년생입니다. 응? 이제 그게 그 삼풍백화점과 네. 또 연관이 있지 않을까 네네. 싶기도 해요. 지금 이곳에 이제 저희들 네 맞습니다. 영가등이를 모시고 있는 이곳 네네 지장전이 있습니다만 예. 지금 지장전에 지장보살님도 계시고 네네 근데 이제 삼성이랍니다. 삼풍 예, 삼풍백화점 그 붕괴 사고로 인해 가지고 네네 그것을 떠도는 영혼들도 많이 있을 걸로 좀 봐져요. 그렇죠. 그 영혼들의 기운이 이렇게 운이 나쁠 때는요, 운이 어려울 때는 어느 한 곳으로 몰림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중들이 몰림 현상이 있듯이. 그랬을 때 이 몰림 현상에 우리 각하를 이렇게 전 대통령을 옥조이고 있을 때는 일단은 그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뭔가를 생각하려면 그곳을 벗어나서 다시 그 사기가 있는 데서 벗어나서 생기를 찾아가야 합니다. 응? 생기를 찾아가야 하니까 저는 그 뭐 경기도 일대에 네, 이 사즈를 옮길 네네, 공간을 보러 갔다. 뭐 이렇게 네. 보시는군요. 네네, 그렇죠. 예예. 그러니까 밝은 곳, 우리 그 불가에서 그
인드라망처럼 열매 이렇게 인연이 되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밝고 맑은 곳으로 가서 아름다운 주변에 아름답고 밝은 인연과 저 인연을 다시 닿아서 새로운 출발의 기운으로 힘차게 다시 전진해 나가시기를 저희 시청자분들과 함께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주가 청장 분말 마니아가 됐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이 생겼죠,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요거 타서 드시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매주, 진산면가 010-519-2231